거북 껍질을 태워서 갈라지게 하는 것이며 거북 조짐은 생긴 금이다 라고 분명히 써 있죠. 그거를 작박귀야 이렇게 써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북점을 많이 친 거예요. 근데 거북점만 친 게 아니죠. 나오는 거 보면은 우골, 네, 안녕하세요. 예. 네, 34강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34강에서는 지금 이제 강의 수로 쭉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실 수 있는데, 지금 있는 한자는 권위를 상징하는 한자를 제가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왕자부터 시작해서 뭐 소정이라든지 글이라든지, 글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 배우는 거죠. 지금은 누구나 다 배워야 되는 거지만 옛날에는 아는 사람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배자들의 어떤 그 특수한 지배자들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34강에는 어떤 문자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나왔죠? 우리가 이제 두드릴복에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놓은 거는, 이게 이제 많이 아시지만 전복자죠, 전복자. 네, 그러니까 상형 문자에서 이제 주로 이제 거북등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골도 쓰고 여러 가지 뼈를 써서 어떤 점을 칠 때 자기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물어보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무 때나 점을 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점 쳐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물은 가을이 되면 다 털갈이를 합니다. 그거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털갈이를 해야 겨울을 날 수 있어요. 예? 그런 거를 호랑이도 변한다 그래서 호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털갈이를 하는 거는, 털갈이 할 때는 점을 안 친다 이런 말도 나와요. 예. 그 이유는 그거는 점 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때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털갈이를 해야 겨울을 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에 대해서 혹시 오해를 할까봐 그런 겁니다. 점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자기의 정신을 모을 때 점을 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전복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문자보다도 전복이에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거북 껍질을 태워서 갈라지게 하는 것이며 거북 조짐은 생긴 금이다 라고 분명히 써 있죠. 그거를 작박귀야 이렇게 써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북점을 많이 친 거예요. 근데 거북점만 친 게 아니죠. 나오는 거 보면은 우골, 말하자면은 소뼈도 있고 다양한 게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기, 조지, 종야 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점들 많이 하죠. 복점, 복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면은 혹시 요즘은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상형 문자를 혹시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치냐 하면은 하여튼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점을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심지어는 전쟁을 하는 것도 점을 쳐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그리고 언제 나갈까요 물어보고요. 혹시 이제 상형이나 요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점을 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점복이에요. 자, 뜻은 점입니다. 예? 발음은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뜻과 발음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자, 전복은 어떤 글자가 있는지 제가 쭉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점을 치는데 재미있는 거는 부고장을 할 때 점을 쳐요. 예? 그러니까 말씀 언을 더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더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쓰는 거는 이렇게 쓰죠. 이건 순서죠. 근데 원래는 전복에다가 이거예요. 점을 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SNS로 딱 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은행 계좌도 딱 와요. 그러면은 그 은행 계좌를 갖고 바로 송금을 합니다. 예? 그게 문화예요, 그 시대, 과학에 따라서.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알리는 거예요. 결국 대상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걸 굉장히 크게 본 거죠. 예? 죽음을 알리는데 어떻게 알린다? 말로 알린다. 예, 말로 알리는 거예요. 왜냐면
고상야. 그래서 부고 부말이잖아요. 왜 말이 중요하냐?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말. 근데 우리가 지금은 안 쓰는데 하나만 가르쳐요. 우리가 선생님들은 성명을 쓰죠. 예, 성명이라고 또 하지 않죠. 이름이라고 하죠. 이름명, 뭐, 이런 말을 할 때 왜 알리느냐? 우리가 쓸 때 성명이, 성은 자기 성씨예요. 이름은 명이라고 그래요. 예? 중요한 거는 이게 전역섭자가 들어가요. 배우진 않았지만. 입구예요. 개똥아 밥 먹어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저녁이에요. 예? 애들 뛰어놀 때, 말하자면은 너 언제 오냐 부를 때 불렀지. 지금은 어떻게 하죠? 엄마들이 다 확인하죠. 위치 추적으로 어디가 있는지. 이게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문화도 같이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다 위치 추적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나쁜 건 아니고 이럴 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제 연관돼서 제가 설명을 하고, 부고장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말로 알렸다. 그런데 뭘로 하느냐? 죽음을 알린다. 여기서 시작한 게 부고부자입니다. 자,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이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닭과 대자가, 예,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거죠. 그래서 바깥이 된 거예요. 이 자는 안 배웠지만 전역석이에요. 예? 전역이니까 전역석을 더하여 멀리 있는 것이다. 아침점을 치고 지금은 저녁점을 쳐서 이를 알아본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점을 2번 친다는 거죠. 언제 쳐요? 아침에 한번 치고 또 저녁에 한번 치고. 그러니까 뭐냐? 멀리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쭉 한 거예요. 왜 점을 치냐?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일기예보도 해주고요. 지금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 알림이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몇 호선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니면은 뭐 일기예보가 나쁘면은 자제해 주십시오. 대중교통을 그게 이제 알림이죠. 옛날에는요, 알 수가 없죠. 지금 비 오다가 이게 비가 언제 꽂힐지, 이게 눈으로 변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현상과 더불어 많이 살았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점을 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닭과 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 아침 저녁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점 치는 분들이 목욕제기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치는 게 아니고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치는 그런 점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가 또는 우리 이런 거 쓰죠. 외척. 이런 말로 확장되는 겁니다. 자, 닭과대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있어요. 점칠 정이에요. 네, 이거는 점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조개패를 더한 거예요. 여기서 조개패를 더하여 이렇게 했죠. 그리고 점을 치고 묻는 것이다. 근데 이 글자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뭔가 지불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조개패는 화폐고 재물에 해당되는 거니까 점칠 때 지금도 뭐예요? 복비 낸다라고 그러나요? 네, 돈 주잖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 그러니까 점을 치고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점무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물어봐야 돼. 근데 점을 치고 물어봐야 되는데 점을 치기도 전에 다 얘기하죠. 네. 그럼 점 치는 입장에서 보면 다 알아요. 네? 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게 아닌 게 아니라 거꾸로 다 알려주니까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점칠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할 때 이름에 많이 썼죠. 정자를. 예. 뭐 정수기, 뭐 정미할 때 고들정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원래는 무슨 자다? 점칠정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게 어의가 바뀐 거죠. 예. 고들정으로. 왜냐면 한자의 어의도 상형에 쓸 때 어의하고 서전체를 쓸 때 어의하고 지금의 어의가 변화하는 겁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뜻은 많이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별로 한자의 어의의 뜻이 달라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달라요. 그런 거를 지역적으로 다른 거는 이체자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번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선생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선생님을 선생 이렇게 쓰잖아요. 중국은 제가 알기로는 노사 이렇게 쓰거든요. 예? 같은 대상은 같아요. 근데 한자를 다르게 쓰죠. 그거를 이체자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이체자도 사실은 한자를 공부하려면 이체자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경전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평생을 해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결하다, 정숙하다, 뭐예요? 정조하다. 그러니까 고들정, 바를정으로 바꾼 거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점칠 때 마음이 바르고 곧게 가져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점을 치는 거지. 그러면 장난하면서 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예, 예. 그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혹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추도 해가면서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문자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정해 주시겠죠. 자, 점칠정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동모, 그죠? 오늘도 1인 유아, 그래서 하나 배우고 경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